지금 부의 품격이라는 정말 요새 최고의 핫한 베스트셀러인 그 양원근 작가님, 대표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박수부터 한번 보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양원근 대표님 등장 처음에 하셨을 때 뒤에 이미 가상 배경이 막 부의 품격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너무 오늘 이게 배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까지도 더 기대가 됩니다. 그 양원근 대표님하고 저는 한 3년 됐나요? 3, 4년. 그 양원근 대표님이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마포나비라는 또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 새벽 7시에 무려 코로나 전에는 거의 100명까지도 그렇게 모이는 엄청난 이제 커뮤니티의 운영자이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쭉 오랫동안 이 직전 저서인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그 책도 저희가 책 내셨을 때 보시고, 오늘 이 책 때도 또 모셨는데요. 사실 처음에 선입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슬림하시잖아요. 그리고 샤프하시고.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무섭고 날카롭고 막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세상 열이고요. 세상 좀 선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제 선의지, 그 착한 그 선한 의지를 갖고 이제 사업을 일구시고 다른 사람 돕고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사업적인 성공을 계속 이루시는 걸 제가 많이 봐왔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신 사례를 또 주위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지금 이제 책 쓰기 브랜디 스쿨도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책 그 출판 에이전시 엔터스 코리아라는 거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뭐 출판 계획의 미다스의 손이시기도 하는데 저자로서도 지금 엄청나게 그걸 증명하고 계셔서 제가 뵐 때마다 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 의지와 실행력이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부를 이룰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또 이번에 메시지를 좀 주시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홍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잠깐만요. 이게 또 안 되네. 오늘 어, 네,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네, 대표님. 네, 저는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의 첫 책을 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의 품격이 나온 지 한 21일 됐네요. 어제 저한테 7세 찍는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짧은 기간 안에 지금 14,000부가 지금 이제 12,000부가 다 나오고 내일 어제 또 이제 2,000부 더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덕분에 제가 지금 베스트셀러 지금 분야 5위, 종합 분야 5위가 됐고요. 제가 사실은, 이 첫 번째 책을 쓸 때에는, 사실 저는 책 쓸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책 쓰기 강의를 하도 요청이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사실은 책을 한번 쓰면서 다시는 책을 안 쓰겠다고 다짐했는데 너무 힘들게 썼거든요. 근데 또 한번 쓰고 나니까 또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또 슬슬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많은 호응이 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임정민 대표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한 45분 정도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실 제 강의가 한 1시간 반짜리인데 중간중간에 제가 패스할 거는 하고 말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제 양해 구할 것은 제가 이제 지금 중강의가 익숙하지 못해요. 이제 한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평소에 제가 하던 책 쓰기 강의가 아니라서 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 강의는 자기계발서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양해를 많이 하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바로 손익계산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계산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00년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KBS 드라마 가을 동화에서 나온 그 원빈이 송유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보세요. 안 그래? 태석 오빠, 봐봐. 똑바로 봐. 너, 네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니야. 생각해봤어. 대단한 취한사한테 제일 대단한 게 뭘까? 우습게도 그건 돈이더라고. 아, 그거라면 나도 자신 있는데 말이야. 난 뭐하러 그렇게 먼 길을 돌아온 걸까?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나?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오랜만에 들어본 장면이죠? 네. 이 장면은 원빈이 성유계에게 자신의 사랑을 강력하게 어필한 장면이죠. 저는 여기서 원빈의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착각. 하지만 돈이면,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착각. 물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짓이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결국 돈밖에 모르는 가장 가난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손익 계산을 하는 이유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겠죠. 하지만 손익 계산을 잘 따진다고 해서 빨리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손익 계산을 너무 따지다 보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019년도에 잭스가 이렇게 쉬울 줄에 책이 나와서 제가 KBS 라디오에 생방송으로 한 40분간 저자 인터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 작가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PD분을 알게 됐는데 그 관계를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쭉 이어나갔었어요. 이건 나갔는데 그리고 한 달인가 있다가 저한테 KBS 라디오에 책 소개를 하는 생방송을 한 40분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맡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제가 처음 인터뷰하러 갔을 때에, 그게 PD분이나 아나운서들이 깜짝 놀라면서, 대표님 방송 많이 해보셨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방송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넘어갔는데, 한 달 후에 그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겁이 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한테 그 호의를 베푼 게 정말 감사한데, 저는 폐가 될까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정직히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또 아나운서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남들은 이거 못해서 난리인데 왜, 대표님 이거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남한테 폐가 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믿고 이제 했죠. 했는데 다행히도, 반응도 좋고 해서, 그래서 뭐 제가 책을 소개하면 그 다음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제 책 수거한 게 막 안 나가던 게 2, 300부씩 다시 제 주문 들어온다고. 그랬었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분이 이제 정년퇴직하게 된 거예요. 그 PD분이. 모든 프로그램은 PD님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PD님이 오시면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못하게 된 거죠.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인연을 맺고 계속 제 1년 반 동안 계속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또 뭐 때 되면 챙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놀고 있었죠. 근데 한 2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는 양 대표 나 다시 KBS 다시 복귀하게 됐어 이러는 거예요. 정년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복귀? 나는 되게 그게 궁금하더라서 그래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양 대표 이제 앞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제가 그분이 내가 책이 나오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2개월 있으면 책이 나오고, 이제 나올 거니까,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꼭 이익 계산을 따져서 이렇게 그 사람이 끈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팽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하이에나처럼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그 사람이 또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담은 거고요. 내돈내산 유튜브 뒷광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돈내산 유튜브는 한때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내돈내산이 하루아침에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도덕성의 결여 때문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유튜브들은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는 취지로 알렸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이 탄로가 나면서 유튜브들에게 인기를 잃고 무대 뒤로 사라진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심에 빠져 도덕성이 잃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이윤 추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모자란 못하듯이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잘 되는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며 남을 이용하지도 않고 서로 윈윈합니다. 그리고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정정당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선의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선의지는 칸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고 저의 가해적 해석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미리 밝혀줍니다. 선과 의지는 선의지이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의지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자신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한다는 자발적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칸트는 인간의 타고난 도덕성을 강조하였고 저는 거기에 실천 의지를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내세울 거 하나 없고 뒷비용도 없는 그야말로 무소주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선의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잘것도 없지만 남을 도우시면 도우려 했고 상대가 보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의지로 잘 살아가는 방법, 특히 선의지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출판 홍보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저자나 출판사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었던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출판 홍보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돈을 버는 목적으로 출판 홍보 마케팅을 시작했다면 아마 지금쯤은 금방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인건비와 고정비에 시달려서 금방 포기했었겠죠. 여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책 쓰기 수업을 받고 책이 나와서 저희가 선 의지로 홍보 마케팅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무명 작가에서 스타로 된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저희 책쓰기 브랜드풀에 와서 수업을 받고 책이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겨우에서 자기개발 분야에 1위를 차지했었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분은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60만 유튜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목은 남편이 자살했답니다. 근데 아침마당에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분이 나왔는데 그날 검색어 1위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 1위는 유명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SBS, 무명의 작가가 SBS 책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게 했고요. 그리고, CTS, 예, 라디오도 출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성남 FM, 국방방송이죠. 또는, 이 블로그, 파워블로그, 보면 공감이 1318이잖아요. 예, 이 정도로 아주 공감 있는, 이렇게 그 영향력이 있는 곳에 우리가 또 연결해서 나오게 했고요. 그리고 이순영의 최고 독서 이것도 꽤 그래도 또 유명하죠. 네. 그리고 전현미 작가의 나에게 보람은 없다. 각 언론사 보도 자료도 많이 접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본인이 이 처음 책을 냈을 때 홍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 한 분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각종 언론 또는 방송, 라디오 또는 이렇게 파워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등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16가지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베스트셀러 되기도 하고요. 네. 이 또한 이것이 저는 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책을 쓰신 분들이 잘 되면 우리 회사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지만 이미지가 일단은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네. 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서양 철학자도 다 사실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특히 좋아하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성향이 저하고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바로 이 명언입니다.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마라. 인간은 언제나 목적으로 다루도록 하라.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저는 칸트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보고 너무 가슴이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남을 대할 때는 나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즉 목적으로 다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바라보고 존중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목적이 되고 돈이나 성공을 사람보다 앞세우지 말자. 나도 성공하고 상대도 성공하고. 공유가 끊겼어요. 지금, 네네, 지금 작가님이 우리, 나가셨나 보다. 네네, 작가님이 네. 튕기신 것 같아요. 조금, 네네, 지금 다시 들어오셨어요.
다시 들어오셨고요. 네. 지금 편하게 양홍근 대표님 다시 공유하기 준비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편하게. 저는 그래서 양홍근 대표님 처음 뵀을 때 진짜로 저- 약간 네네 편하게 네 공유해 주세요. 네 대표님. 네. 네. 그래서 양홍근 대표님이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출판기획 에이전시를 하시니까 저자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출판사도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 저자를 잘 소개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정말 출판사까지 이렇게 일으켜 세운 정말 그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인, 이유가 됐던 게 이제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선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어서 하기도 되죠? 네네 이어서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나도 성공하고 상대도 성공하고 우리가 속한 세상은 더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의지라는 겁니다. 내가 선의지로 상대를 도우면 상대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세상은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나도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선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선은 선험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고 자연히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칸트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돼서 맹자는 다감 같은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우물가에 빠진 아이를 보고 아이를 구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아이의 부모를 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구한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나도 잘 되고 타인도 잘 되는 그래야 인간관계가 오래가고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출판사한테 받은 고마움을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고민하고 궁리하다가 16년 전에 책과 콩나무라는 독자 서평을 쓰는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책과 콩나물 카페 시작할 때는 미미했었지만 지금은 이 책과 콩나무가 북카페로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북카페의 최고의 카페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출판계에서는 이 책과 콩나물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까지 16년 동안 계속 하면서 엄청난 돈은 들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출판사와 저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책을 고르는 데서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독자들한테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책과 콩나물을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해서 16년 동안 그동안 나간 그 급여라든가 또 고정비 합치면 수억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출판사에서는 우리가 이걸 하는지를 10년까지, 그러니까 4, 5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절대로 어떤 누구한테도 우리가 한다는 걸 알리지 말라고 제가 함부로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비밀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또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지금 출판사들이 아는 데는 알고 또 모르는 데도 많아요. 이거 우리가 한다는 걸 모르는 데도 꽤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책과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제일 많았던 게 5만 5천입니다. 뭘 하나 올리면 그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5만 5천 번을 조회수를 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광고도 많이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광고는 다 우리는 일체 광고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네이버 대표 카페로 최고 등급을 매년마다 받습니다. 우리가
예. 그 당시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처음 했지만 다른 데는 뭔가 20만 명, 30만 명 북카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카페는 다 사라지고 지금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분명히 거기서 광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는 광고를 일치 안 받았어요. 왜? 광고를 받게 되면 이 북카페로서의 순 기능을 잃게 되고, 그래서 너무 상업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30만 명의 회원님들도 그래서 회원들이 다 떠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활성화도 안 되고. 예,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뭐 지금 당장 해도 안 해도 누가 출판사에서 왜 안 하냐고 누가 나무라는 거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 의지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 이런 거 네. 단독 할게요. 네. 자,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컨텐츠라면 유태인과 하버드에 관련된 책입니다. 네. 잘 아시죠? 하버드 새벽 4시 반 이것은 백세를 찍었잖아요. 이 책이 나올 그 해에 30만 부 나왔거든요. 30만 나갔는데 이분이 원래 17권까지 책이 다 실패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을 지경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해서 이걸 하면 그냥 기본은 이상은 나가니까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줬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트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네. 그래서 이 출판사가 지금 너무 잘 돼 있고 연평이 땅도 사서 땅값도 많이 올랐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수업인데 이분은 큰 출판사, 한 200명 있는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주간으로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혼자 이제 1인 출판사 차려서 했는데, 이분 역시 한 10권 냈는데, 나오는 것마다 다 죽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이 다 죽어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도 살려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그래도 기본 인상은 나가는 것, 이걸 제가,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게 10만 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저만 보면 하버드에 관련된 책만 계속 주구장창 찾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버드 관련된 책을 계약을 한 6권인가 7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다 잘 나갔어요. 예, 이만큼은 안 나갔지만 그래도 뭐 10,000부, 20,000부 다 찍었으니까. 요즘 하버드, 2,000부, 1년에 2,000부 나가기 힘들잖아요. 네. 자, 이것도 뭐 참 좋은 사례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우선 요거는 제가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시각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뭔가 맛있는 음식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맛있게 보여야 우리가 눈길이 가고 그다음 손이 갑니다. 책도 마찬가지. 책도 제목이 일단 눈에 띄어야 되고 그다음에 표지가 시각적으로 눈에 막 와 닿아야 이게 책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표지를 보면 되게 강렬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2017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나온 책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출판계에서는 까만색 표지를 사용하는 걸 엄청 꺼려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판사는 남들이 꺼려하는 것을 과감하게 까만색 표지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노란색으로 제목을 만들어서 그 해에 무려 30만 부나 팔린 대형 베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 이후로 여기저기 많은 출판사들이 까만색 표지를 막 쏟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출판사 경쟁의 한 줄. 이 책은 성인이 읽는 책인데 마치 유아동서처럼 폭신폭신한 재질의 선물 상자 같은 디자인을 표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또 하나 획기적이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문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작은 문구판은 절대로 팔리지 않는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 불문율을 깨고
150만 부나 팔린 아주 초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문고판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하버드 세력 내시반 그리고 제 책 부의 품격 이 책은 신국판이라고 합니다. 이 신국판의 절반 크기를 문고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문고판이 잘 안 팔려요. 근데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준 게 이 책입니다. 네. 그 이후로 너도 나도 할 것이지만 문고판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두 책은 어떻게 보면 출판 전문가들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출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긍정의 한 줄도 이분이 한 20권 정도를 했는데 다 실패보고 그때 책을 소개시켜달라고 이 책을 해줬는데 이게 150만 권 팔린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친하고 굉장히 지금 너무너무 잘 돼 있죠. 네. 자, 트렌드 따라하기인데요. 여러분, 트렌드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점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외 출장 가서, 어떤 책이 나왔나 서점을, 둘러봅니다. 서점을 둘러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책 역시, 일본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발견하고 한국에 와서 해바라기라는 출판사의 소개해서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그 해에 100만 부가 나온 거예요. 그 1년 한 해. 왜냐하면, 100만 부 정도, 100만 부까지 안 나간, 한 80만 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10,000부가 주문 들어오고 그 다음 주 20,000부 계속 매주마다 20,000부, 30,000부 계속 1년 360을 계속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책에 대한 이 출판사의 작은 출판사에 내가 소개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출판사에 제가 받을 돈이 한 1,000만 원 넘게 있었어요. 미수금이. 근데 이 출판사가 정말 팔리지 않는 책이 있잖아요. 파리의 역사, 모기의 역사. 진짜 안 팔리는 이런 학술적인 책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책은 자기는 이제 좋은 책을 내는데, 의미를 둔다는 거죠. 아니, 좋은 책을 내는데 의미 두는 것도 돈이 있어야 좋은 책을 계속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그런 책을 계속 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제가, 한번 이런 거 내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가서 이 책을 발견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여기다가 줘서 이분을 이 출판사를 살려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150만 부까지 나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간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걸 또 선의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만약에 이제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독촉을 여러 번 하겠죠? 하다 안 하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강도가 세지겠죠? 강도가 세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감정이 상해지죠? 감정이 상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모든 게 인연이 끊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팔고 싶다면 이렇게 설득하라. 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얘기를 할 때 항상 기승전결로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담과 상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별해서 기승전결 설득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담으로 처음 시작하고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하고 상품과 만드니, 책이라면 작가, 일반 상품이라면 CEO나 회사에 대한 매혹적인 정보, 그리고 마지막은 상대방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뭔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설득을 하나요? 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소개할 때 그것이 책이든 건강식품이든 항상 제 경험담을 먼저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암 수술하고 그리고 2년이 있다가 제가
쓸개를 제거하고, 그리고 제가 쓸개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 4년 전에 제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설사를 하고, 그리고 소화가 너무 안 돼서, 하루에 한 40분, 50분 정도 이렇게 트림을 하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위 내시경을 받아보니까 장상폐하성이라는 진단명을 받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위암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받고, 그동안 돌보지 못한 건강을 챙기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우연히 제가 우리 건물 주인한테 어떤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영양제를 제가 먹었는데, 한 4개월인가 5개월 먹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질병들이 진짜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저를 만나본 사람, 3, 4년 전에 저하고 식사한 사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1년 내내 죽통을 싸들고 다녔거든요. 밥을 먹을 때.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처럼 모든 게 다 나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 올까요? 당연히, 그래? 그게 도대체 어떤 영양제야? 라고 그런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한 후에는 그 해당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나 내용적인 정보 혹은 결정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물론 경험담은 주관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품 정보는 객관성을 띠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영양식품이라면 건강식품이라면 영양에 대한 기본 정보나 구성 또는 복용하는 법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책이라면 작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책의 분량은 어떻고, 어느 분야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잘 팔고 싶다면 상대와의 강점과 약점이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일본 최고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전설적인 무사인데요. 최고의 무사들과 60여 차례 결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상대를 치밀하게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맞춤 전략을 구사하고, 내 강점이 이거니까 이걸로 싸워야지가 아니라 상대의 강점과 약점이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 싸워야겠다. 라는 거죠. 미야모토 무사시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싸움 전략은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가지 않고 항상 일찍 나가거나 늦게 나갔다고 합니다. 일찍 나갔을 때는 태연하게 잠을 자거나 밥을 먹다가 상대가 흑짐이 보이면 순식간에 공격해서 베어버리고, 늦게 나갔을 때는 기다리던 상대가 지쳤을 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야모토는 심리전에 아주 능했고,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도록 변칙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만큼 긴장감 속에 상대를 계속 기다리게 해서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책 역시 상대에 맞는 맞춤 전략을 구사해서 짜릿한 승리를 거둔 책인데요. 이 10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나온 책이고, 이것을 저희가 저작권 에이전시 계약을 해서 한국에 번역해서 나온 책인데요. 이때 저는 사실은 저작권 에이전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책을 우리가 처음 계약을 따내서 굉장히 그 의미가 깊기도 합니다. 여러분, 1998년도에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링이라는 영화인데, 굉장히 그 그림만 봐도 무섭죠. 예, 이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유재석도 그러잖아요. 이 영화 보고 자기는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무서웠다고 그러요. 그 정도로 무서운 영화였고요. 근데 그 시기에 이게 이제 이 영화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한국판으로 영화가 제작되고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그 시기에 이 시기라는 책이 일본에서 출판이 되고 이게 출판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을 한국 출판사에서 서로 이 책을 계약을 하려고 굉장히 심하게 붙었던 책이었는데 그때 우리 회사에서 저작권 에이전시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상대에 맞는 맞춤 전략을 잘 구사해서 그 기라슨 같은 출판사와 에이전시들 다 물리치고 저희 회사가 당당하게 계약을 했던 생산시켰던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책을 제가 계약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전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리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상대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에 꼭 저분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반드시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자기의 책을 한국에서 잘 팔 수 있는 출판사 그리고 또는 뭐 선인세 선인세라는 것은 먼저 책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가 당신한테 뭐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사가지 가겠다 판권을 이런 개념이거든요. 선인세를 많이 준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출판사는 그쪽에다가 승인을 해주겠죠. 예, 그래서 저는 덜령미디어라는 이 출판사를 내세워서 그래서 이 전력미디어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고, 그리고 그 회사의 장점과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켰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력미디어는 어떤 출판사이고, 이 책을 잘 팔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를 어필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때 이 전력미디어에서는 테마록이라는 호러 소설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한 2000년도인가 그랬는데, 한 300만 부 정도 나간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이 300만 부 나간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을 상대해서 이것을 아주 전폭적으로 이벤트를 크게 열어서 홍보를 하겠다. 또 이런 이렇게 어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은 믿지를 않습니다.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출판사가 다행히도 베스트셀러를 적게는 10만 부, 30만 부, 50만 부, 100만 부 이렇게 나간 책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우리가 그걸 상대방한테 다 보내줬죠. 이런 출판사고 만약에 기사의 책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출판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책이 많이 나온다면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홍보 제안을까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빅 타이틀 따기 위해서 출판사들이 그 홍보 제안서도 보내고 하지만 그 당시에 2000년도에서는요 홍보 제안서 보낸다는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때는 이메일이 원활하게 우리가 사용한 게 아니라 그때는 팩스로 막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에이전시들이 보내는 게 오프 양지서 딱 한 장하고 출판사 소개서 하나 딱 요 두 장만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팩스 보낸 것보다 엄청 보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략을 해서 그렇게 보내준 거죠. 지금도 1억 원어치의 홍보를 한다는 건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은 뭐냐면 끊임없이 끊임없는 접근성과 간절함을 상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에이전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본 쪽의 그 이제 출판사나 저자들이 우리를 못 믿을 수 있잖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 받고 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를 계속 우리가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접근성과 간이랑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계약을 하게 됐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전략을 잘 짰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 이 NC 서포트 김택진 대표가 광고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은 대기업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막 출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그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벌써 63렙이라. 오, 머리 컸어.
아, 이게 지금 원활하지 못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벌써 63렙이야. 오, 많이 컸어. 아니지. 말도 안 돼. 나 이런 노래는 처음 봐. 제가 아저씨 레벨 싫어해요?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에요? BJ예요? 네. 네.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대기업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SNS를 하고 광고를 찍는 이유는 대중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대기업 오너들이 이런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재벌의 편견을 버리고 친숙하면서도 편안하고 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겠죠. 여러분은 지금 타인에게 전해질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있다면 회사 이미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은 우리가 방치해둔 회사 이미지, 즉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 심성은 착한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만드는 사람이 착하면 상품의 품질도 믿을만하다고 여기겠죠. 그래서 상품을 만드는 데만 그치지 말고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의지로 성공하고 싶다면 선의지를 가진 이들과 연대하고 좋은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까? 주변에서 권하는 모임에 모두 참여하고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고 콘텐츠를 쌓아가는 스터디 모임, 다양한 이들과 소통하며 지식과 교양을 쌓는 독서 모임이나 시공간 차이 없는 소통의 장 또는 인터넷 카페 유튜브 채널, 지금 이런 장도 참 도구죠.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인연을 맺으면 좋습니다. 만약 그 모임이 잘 맞지 않으면 서서히 줄이면서 나와 잘 맞는 인연 또는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따로 만나서 인연을 이어나가면 좋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나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를 쓰는 한자도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사람인 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서 큰 횃불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지금 이 마포나비 소풍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람이 지금 많죠. 사실은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7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5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6년 정도 했네요. 그동안 꾸준히 쉬지 않고 개미와 같은 실행력으로 해와서 이렇게 많은 인연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에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도 내일 아침에 우리 줌 미팅으로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독서 모임을 만든 것도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죠? 느리더라도 멈추지 마라. 그 책 조찬은. 그 친구는 저 사회에서 만난 후배예요. 근데 정말 그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걸 제가 책을 만들어서, 책이 이제 기획돼서 나오는데, 책이 나오기 전에 6개월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하다못해 SNS에 좋아요가 10개 미만으로 이렇게 좋아요가 눌릴 정도니까 인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럼 이거 책이 나오면 책을 팔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팔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를 이야기했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책 팔 데가 없다. 그래서 너의 그 팬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자 아침에. 그래서 자네가 독서 회장을 맡고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해가지고 1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네이버에 독서 모임 치면 우리 그 독서 모임이 제일 먼저 나오게끔 우리가 만들고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이메일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메일로 해서 막 뿌리고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름이 이렇게 많이 모여진 거예요. 마에 올 때는 100명까지 모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선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잘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저보고 대표님 저 요즘 2천 찍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1년 전이니까 대표님 저 요즘 3천 찍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야,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혼자서 월 3천 벌면 나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도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강명 하늘소풍 독서 모임. 그러니까 우리 원래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입을 크게 하고 웃는 분 있죠? 이분이 여기서 한참 나오시다가 자기도 이게 우리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도와줬는데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제 강명 하늘소풍 독서 모임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도 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이렇게 몇 개, 이거 말고도 또 몇 개가 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 독서 모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지식과 교양을 찾는 아주 건전한 모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의지 소유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가지 습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두뇌와 마음의 양식이 되어준 독서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독서는 사람의 창의력이나 사고력 등을 키워주고 바른 인생을 갖추는 데 최고죠. 그래서 독서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교보문고 가면 편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정말 그 말이 지금 공감하거든요. 사실 제가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8년 전에는 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었어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제가 정말로 우리 직원들한테 막 대하고, 정말, 아무에게나 반말하고, 나이가 뭐, 이제 저 밑에 있는 사람 다 그냥, 나이 많은 사람도 다 반말하고, 이렇게 제가, 직원들을 막 대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책을 아침에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정말 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이분들이 우리 회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 제가 각오를 하고 그날 우리 직원들 20몇 명을 모아놓고 제가 거기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지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그 가오를 좀, 제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정말 생전에 직원들한테 인사도 안 했는데, 각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막 매일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반말했던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뭐 전 직원들한테 말을 높이고 이거는 예전에는 이거 좀 해줘 이거 해 이렇게 했던 걸 지금은 이거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아마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은 그랬을 거예요. 대표님 왜 저러지? 저러다 말겠지?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독서를 하고 했었는데 한 번은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저희 회사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제가 정수기 앞에 물을 먹으러 다시 딱 갔는데 갑자기 검찰 두세 분이 들이닥친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그러면서 이 뭐 수색 영장을 딱 꺼내내면서 전부 다 지금 동작 그만 멈추십시오.
지금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좀 더 놀래가지고 우리 여직원들부터 이제 다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막 다들 뭔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 나오라 해서 나왔죠.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회사가 비자금이 연루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비자금 연루가 돼 있지? 그때 한참 동아제약이 비자금으로 해서 어떤 회사에 돈을 넣고 그 돈이 이렇게 비자금으로 챙긴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한참 네이버에 인기가 엄청 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 그 경리부에 거기에 딱 그거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제 한 사람은 제 서랍에 키 달라 그래서 다 중요한 거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이 뭐죠 제가 그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3P 바인더 스케줄 작성을 제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한 달에 제가 100명을 100분을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거 기록을 안 해놓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간다 그러길래 제가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제가 복사를 하겠다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줬는데, 그거 제가 그래서 이거 언제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 종료가 다 되면 그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 2주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검찰에서. 그래서 이거 양홍 씨, 이거 압수수색한 거 다 찾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만 그 검찰하고 수사관이 저한테 그때와는 너무 대조적이게 친절하게 저한테 받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서오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정말로 이대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실천을 하셨습니까? 이걸 묻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 달에 100건의 미팅을 하고, 아침에 항상 6시에 나서 모닝 독서를 하고, 시간만 나면 독서하고, 헬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고는, 왜냐하면, 그거 비자금에 어떻게 흘러간다, 그거 일일이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이도 그 사람들은 꼼꼼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그 1년 스케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너무 놀랬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연루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동아제약하고 거래가 있긴 있었지만, 그는 동아제약이 아니라 동아화학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사가 잘못 오판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웃지 못한 해프닝이었죠. 어쨌든 이런 좋은 이게 사례가 생긴 거죠, 저는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서를 할 때, 저는 그래요. 처음에 저는 독서를 할 때 이게 근력이 붙지 않아가지고, 책 쓰는 근력이 안 붙어 있어서 10분만 읽으면 자고, 10분만 읽다가 자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이 줄도 안 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책을 읽다 보니까 줄도 치게 되고, 또 줄을 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생기고, 그 다음 건 메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보고 깨닫고 적용한다.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만약 책을 읽는다 그러면 반드시 본격적 글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었어요. 지금 이거는 개태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마른 땅에 식물이 자라나게 되었을 때 인류가 탄생했다는 거지요. 인간은 신의 전지전능한 힘에 의해 살 수 있는 땅. 그 어디에서? 아마도 처음에는 고지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카메라 안 켰어? 자, 그러면 아니 지금 껐어 여기서. 껐어? 이- 카메라 껐어? 봐봐 보이나? 이것을 이제 아니, 야, 돌리지 마. 자, 이것을 그러면 내 말로 다시 이거를 순화해서 제 언어로 고쳐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신의 전지전능한 힘에 의해 일어나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이러한 일은 어떤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서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나의 언어를 고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글이 되는 거지 괴테의 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충분히 모아놓고 나중에 책을 쓸 때에 이 재료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 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이렇게 권력이 붙으면 저는 철학을 강추하고 싶습니다.
제가 철학을 왜 읽게 됐냐면, 사실은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 책을 읽고, 와,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왜 철학을 읽어야 되는지, 왜 인문 구성을 읽어야 되는지 여기 다 나옵니다. 꼭 이 책을 철학책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거는 비즈니스 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건데요. 아주 쉽게 잘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1위가 됐던 책이죠. 그리고 뭐 스피노자 인문학. 이것도 엄청 쉽게 잘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철학책은 아니지만 라틴어 수업인데 라틴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인문학적 고찰. 정말로 통찰력이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철학책을 고를 때는 자신에게 잘 맞는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면 다시는 철학책을 읽지 않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책을 읽는데 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조언을 하자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 철학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가 기본 정신이고 그래서 쪼개고 또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쪼개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서양 철학에서는 소금과 물을 나누고 그 소금을 다시 나트륨과 염소로 나누고 그리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눈다는 거죠. 반면에 동양 철학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이렇게 포용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동양 철학책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풀겠다는 생각이 들며 뭐든지 내 탓이요 하는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특징을 참고로 해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함께 공부한다면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계미와 같은 실행력. 그러니까 선의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গছ-গছনিবোৰ ডাঙৰ হ'বলৈ ধৰিছে লাহে লাহে ডাঙৰ হৈ তেতিয়া ৰক্ষণাবেক্ষণটো অকলে দিব নোৱাৰি মানুহৰ পৰাই দিব নোৱাৰি কাৰণ মানুহেতো ডাঙৰ হৈ গ'লে এইটো কাটিব ব্যৱসায়মুখী হ'ব ব্যৱসায়মুখী হ'লে গছবোৰ আকৌ মুকলি কৰি দিব তেতিয়া এই সাপবিলাক নিৰাপত্তা নহ'ব
যিকেইদিন থাকিম গছতে ৰুম আৰু এইবোৰ ফিল আপ কৰিব যোৱা ডিষ্ট্ৰিক্টটো যদি ফিল আপ কৰিব পাৰোঁ কোনোবা কাটিবলৈ মোকে কাটিলেও এইবোৰ কাটিলে কি লাভ আছে প্ৰতিবাদমুখী হ'লেও মই মানে বুজা দিওঁ গছেতো ঘৰ ভাঙিব নাযায়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Children understand that adults know about everything about these crises, but we children don't understand why there's so little action. It is now time that we work together. We combine our forces, old and young, rich and poor, and together we can plant a trillion trees. We can start a trillion tree campaign. I want to give a message to all children of the world. We can make a difference. And never forget, one mosquito cannot do anything against the rhino, but 1,000 mosquitoes can make a rhino change its direction. 네.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가슴 속에 선의지를 깨우세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바라보고 상대의 목표를 이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매일의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눈앞의 장애물에 절대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만 꾸는 자는 실패하고 끝까지 도전하면 그 과정 덕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툴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와. 그 뭔가 마지막 영상까지 이렇게 되게 감동적인 걸 주셔서 뭔가 뭐 강연이 아니라 약간 또 한편에 약간 영화 같은 느낌도 또 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은 정말 코로나 직전이지만 100명씩이나 모이는 그 독서 모임의 시작이 한 사람을 위해서였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책을 내가 써줬고, 근데 이게 팔리지가 않고 어떡하나. 그 본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이상으로 더 걱정해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독서 모임이 시작된 거였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100명씩이나 정말 모이는, 그 모임을 만드실 수 있었구나. 진짜 선 의지를, 그때부터 정말 딱 보이신 그 결실이 정말 마포나비 소풍이구나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돼서, 대단하시라는 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나는 내 이미지,
그리고 내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또 그 생각도 또 같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독서 모임, 하루 독서라는 독서 모임하고 인파 웅크를 통해서 많은 강연자나 그다음에 전문가분들, 저자분들 사실 이렇게 많이 소개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또 시작한 것도 있는데 또 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질의응답, 오늘 하신 어떤 내용이나 또 책과 관련해서 혹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혜경 선생님이 선의지와 함께 실행력, 꾸준함 너무 대단하시다고 채팅창에 남겨주셨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리 레오짱님, 네,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세요. 네. 그 3년 전에 그럼 두 분이 같이 식사하셨던 거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레오짱님이 채팅창에 그때 잡곡 도시락 들고 식사를 하셨대요, 양홍구 대표님이. 어, 음, 음. 네네네. 근데 그때는 제가 위가 안 좋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몸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음, 네, 그때는 그랬고, 제가 정말, 그때는 그 병이 없었을 때예요. 또, 한 3년 전인가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막 안 좋아져가지고, 죽동을 싸들고 다녔었어요. 따로. 그 영양제 이름은, 그게 뭐냐면, 그 PM이에요. 독일에서 나온 그 PM이라고 네이버 들어가서 쳐보면 나와요. 예, PM. 독일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하시네요. 네, 독일 뉴스에 영양제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변향미 선생님도 사실 뒤에 이렇게 딱 책도 출간하신 또 자전님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는 2019년도에 예. 광명에서 대표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때도 굉장히, 네, 현장에서 생생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내시고 또 베스트셀러에 등극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구입을 못해서 일단 죄송하고 바로 네. 강의 들으면서 네. 구매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의 품격, 오늘 저는 들으면서 선의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 나름대로, 예.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저도 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임 대표님에도 감사드리고, 양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떻게 질문 있으실? K클래스 지금 하승범 대표님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네,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질문은 아니고 어쨌든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얻고 또 좋은 그 방향, 네, 또 생활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 얻게 돼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 책도 반드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K클래스 하승범 대표님 이제 8월에 저희 옹클에 모실 건데 그 창업 지원 정부 그 지원 사업하는 걸 또 도와주시는 창업 멘토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정말 이런 선의지 다른 어떤 예비 창업자들을 또 도와주시는 그 역할도 또 하시니까 오늘의 이 선의지 이야기, 실행력 이야기가 또 더 공감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양원근 대표님은 이제 여기 책 부의 품격, 네, 이렇게 부의 품격 책이 있는데요. 사실 책 구매자에 한해서 특강을 좀 열어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사실 또 모시기가 힘든 분위기도 한데 제가 사실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 많은 분들 좀 함께 하려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보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겠구나. 벌써 14,000명이나 읽었는데 아니 내가 안 읽었다니. 그죠? 근데 이제 강연을 또 먼저 들으셨기 때문에 책 먼저 읽은 독자보다는 더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책에 담지 못한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으셨기 때문에 훨씬 또 책이 공감도 되고 술술 좀 익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변양미 선생님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바로 그냥 주문, 바로 즉각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일독 또 해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에는 화면 혹시 켜실 수 있으면 잠깐만 켜주시고 저희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네, 화면 보시고, 네, 원하시는 자유 포즈로 한번 저희 찍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짠, 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한 2년 전에 감사합니다. 왕궁 대표님 뵀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죠? 아, 그래요? 저도 출판사까지 찾아가서 저자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Recording stopped.